멘토 있으신가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하시겠죠. 그런데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그런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의논을 해놓고 또 후회를 하는 거죠. 그 말 괜히 했다.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 세지 않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는 기도를 일단 하고 또 급하거나 뭐 이렇게 정말 조언을 구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저는 그 해답을 예전에는 저도 사람한테 찾았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찾는다는 건 되게 무의미하다 이거를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사람한테 그런 거를 계속 의논을 하다 보면 뭐랄까요,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 괜히 했다. 또 내지는 이런 말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되면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이렇게 책을 찾아보면서 거기서 해답을 이렇게 찾는 버릇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의 심리는 뭘까? 왜 저렇게 대응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약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게 생기면 저는 일단 심리학 책을 막 이렇게 찾아보기도 해요. 속에서 찾은 그 멘토가 수많은 멘토가 있어요. 사실은 뭐 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니까 책을 쓰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멘토 중에 하나가 켈리 체예요. 켈리 체 이분을 제가 맨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열심히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었고 또 공부량도 훨씬 많은 친구가 있는데 켈리 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성 강의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수익금을 전부 불이웃돕게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켈리 체가 누군가 궁금해서 제가 그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그 책을 막 읽어봤어요. 그래서 딱 읽자마자 제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같이 가서 그분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분의 그 책이나 강의 또 뭐 유튜브에 있는 그런 관련 강의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이 켈리 체님의 아침 학원으로 사실 아침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런 이유는 그분의 그 에너지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주위에 내가 멘토를 삼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그러시면 그럴 때는 책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책에 정말 좋은 저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웰싱킹 이 책도 되게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생각을 해서 그 나쁜 에너지를 빼내고 또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강력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는 걸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할지보다는 무엇을 안 할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 스케줄을 정리할 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순서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책을 읽고 나서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빼는 거의 첫 번째 대표적이었던 게 저는 테레비를 없앤 거예요. TV를 없앤 지 거의 뭐 15년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TV를 딱 없애고 나니까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확 바뀌었어요. 공부랑 독서를 하게 된 거예요. 30대 때는 정말 술을 먹으러 다녔어요. 저녁에 뭐 만남, 술 약속? 술은 이제 거의 웬만하면 안 마시려고 하고, 그리고 저녁 약속도 중요한 거 아니면 되도록이면 그 스케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켈리씨 님도 보면 뭐를 없앴냐면 이분도 아마 술을 좋아하시고 파티를 좋아하시고 이렇게 유의 시간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먼저 결심을 하고 딱 빼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삶에서 무엇을 빼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또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에서 무엇을 빼야 할까? 근데 저는 확실히 제가 핸드폰 보는 시간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핸드폰 보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결심을 한 지 좀 많이 돼서 빼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많이 빼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핸드폰 보는 시간을 먼저 빼야 되겠다.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 1000명의 스승을 만드는 방법은 1000권의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SNS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00명의 스승을 SNS를 뒤지면 정말 좋은 거를, 좋은 자료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멘토로 생각하는 그 1000명의 그 멘토들한테 그 SNS에서 얻은 정보를 보고 그대로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100일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모든 걸 안 믿는 거죠. 뭐 그렇게 한다고 삶이 변하냐,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변하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예전에 고 정주영 회장님이 하셨던 말처럼 해보기는 해보았나?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해보면 분명히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비판하는 게 굉장히 많이 제 이 몸과 머릿속에서 많이 빠져나갔어요. 보는 사람들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얼굴이 되게 밝아졌다. 뭐 내지는 피부가 좋아졌다. 그런데 이 내면이 좀 편안해지고 정화가 되면 그거는 외면으로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켈리체님은 2년 동안 100권의 책을 통째로 먹어버렸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책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세요? 저는 그 한 권을 사면 3독을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형광펜을 3개를 칠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읽은 책은 저는 노란색으로 칠해요. 그리고 재독을 했을 때는 연두색으로 칠해요. 그리고 3독을 했을 때는 뭐 주황이나 핑크 계열, 이런 붉은 계열로 다시 칠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내용이 정말 저한테 이렇게 쏙 박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정말 괜찮은 문구들은 서머리 노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옮겨 적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그것만 들춰보면 제가 평소에 이렇게 받고 싶었던 에너지를 요만한 노트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책을 읽고 100일만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목표를 분명히 하래요. 그리고 2번째는 데드라인을 정하래요. 그리고 3번째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래요. 그리고 4번째는 액션 플랜을 세우래요. 그리고 5번째는 나쁜 습관을 버리래요. 6번째는 보이는 곳마다 내 꿈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딱 붙여놓으래요. 7번째는 매일 그 꿈을 100번씩 이상 외치래요. 여러분은 이 7번째 중에 몇 개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따라쟁이기 때문에 이 7개 중에 6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번째, 매일 꿈을 100번 이상 외친다. 저는 이거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이거를 읽었으니 100번씩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매일 꿈을 100번 이상 외쳐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지금 하게 되는 거죠. 부자에 대한 르상티망을 없애야 된대요. 약자가 강자에게 품는 뭐 분노, 질투, 시기, 뭐 증오, 이런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르상티망이래요. 근데 저희가 그 부자에 대해서 막연하게 막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부자가 되시면 쟤는 불법을 저질렀을 거야, 쟤는 편법을 썼을 거야, 쟤는 사기를 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르상티망이라는 거죠. 부자에 대한 르상티망을 없애고 정말 웰싱킹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해서 나의 뜻을 정확하게 세우라는 거죠. 웰싱킹을 통해서 돈 버는 4가지 시스템이 있대요. 우리가 부자로 되는 거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희가 잘 아는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도 사망할 당시에는 그렇게 빚이 많았대요. 그렇게 많은 수입을 버는 사람도 지출 관리가 안 되면 빚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스노우볼 이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그만 종잣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종잣돈을 만들 수 있으면 이 스노우볼 이론, 이 굴러가는 그 이론에 의해서 이 종잣돈이 점점점 복리의 효과로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거래요. 저희처럼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고 겸직도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 사업을 하거나 사업가에 투자한다, 뭐 이런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를 통달해야 된대요. 요즘 직원들은 확실히 똑똑해요. 지금 깨닫는 거를 요즘의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나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약간의 어드바이스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알았던 거를 내가 20, 30대 때 알았다면 되게 많은 게 변했을 것 같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딱 하나다. 한 달에 딱 한 권만 읽어봐라. 그 대신에 한 달에 한 권을 정독을 해라. 그러면 정말 인생에 많은 것이 바뀔 거다.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업무를 할 때 그냥
공무원이 단순 업무를 처리하듯이 절대 하지 말고 전년도에 했던 거를 답습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언젠간 정년퇴직이라는 걸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나가서 경쟁력이 있나를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될 나이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이거를 정말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거를 정말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기획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로 해야지 가능하다. 가끔 그 직원들 중에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일을 빼놓고 나는 이 다음에 이걸 해야지.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따로 노는 게 돼요. 왜냐면 보통 저희가 뭐 공무원 생활을 뭐 30년 이상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 삶의 전부예요, 사실. 그리고 그게 내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은 10년 이상만 해도 스페셜리스트가 되는데 그거를 버리고 새로운 분야를 하겠다? 이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했던 거를 근간을 삼아서 그 상태에서 그거를 재창조하거나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재해석해서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모든 삶에 가까워지려면 그 모든 비밀이 웰싱킹에 있대요. 웰싱킹을 다시 얘기하면 저는 잠재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생각을 잠재의식에 딱 심는 거죠. 저희가 보통 남 탓하잖아요. 탓하기를 멈추고 내 목표에 집중하래요. 저는 이 얘기 딱 들으니까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보통 딸들은 엄마한테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막 20, 30대 때는 엄마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오늘은 뭐 이래서 속이 상했고 저래서 속이 상했고 뭐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저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매일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남 탓하지 말고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맨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하라고 저한테 굉장히 세뇌를 하셨었어요. 저의 말에 공감을 안 해주셔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저희 엄마가 가끔씩 하셨던 말을 이렇게 되뇌어 보면 그래도 참 지혜로우셨다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드는 거죠. 합리적으로 원인을 분석을 하래요.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황당하고 서운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정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틀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역지사지하고 한 발 떨어져서 생각을 하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뭐 내가 싫거나 내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대외적인 환경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서운한 내 감정은 일단 접어두고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를 동서남북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그래도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움직이는 힘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또 다른 기회에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사실 감성형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되게 약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되게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감성적인 분들은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웰싱킹에 시각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각화도 사실 잠재의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과 비워야 할 것에 대해서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뇌를 한번 정리하고 취침에 드는 거죠, 수면에. 여러분은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떤 상태에서 주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잠들기 전에 좋은 상상을 하고 꿈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꿀 수 있도록 그런 상상을 하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무의식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두뇌에 어떤 상태를 세팅하고 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인위적인 노력을 하셔서 좋은 생각으로 걱정 같은 거는 접어두시고 그 걱정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상상을 하시면서 주무시면 또 꿈속에서 어떤 해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사실 많은 책들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뇌과학의 비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무실 때 그 시간을 절대 헛되이 쓰지 마시고 내가 살면서 해답을 찾지 못했던 거 이런 거를 한번 시각화하시면서 주무시면 좀 더 편안한 잠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